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화성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 호텔 황제가 또 여러분께 꿀팁을 하나 드리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 물건부터 한번 볼까요? 경기도 화성에 입지하고 있죠. 물건 번호는 118966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본 모텔이 건축을 완료한 날은 2005년 1월 20일 날 사용 승인을 이렇게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땅의 면적은 186평입니다.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733평이죠. 매가 현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45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서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최대 융자 32억, 현재 융자도 32억이죠. 그래서 본 물건을 취득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32억 그대로 채무 인수 받으시고요. 자기 자본 13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매월 꾸준히 현재 7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35개, 주차 25대,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한 평당 585만 4,545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화성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요, 최근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리모델링 이렇게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께서 말이죠, 직접 현장에 임장 활동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면은요, 월 매출 7천만 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장부를 오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매월 7천만 원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장부로서 증명해 주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물건은 좀 가장 큰 특징이 비즈니스하고 출장 고객이 많이 오시는 그러한 입지 조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 손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숙박을 받기가 상당히 용이하겠죠.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오후 한 5시면 다 만실이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오후 5시경에. 그러면 뭐 간판 풀기 뭐 킬 리도 없겠죠. 그만큼 비즈니스, 그 다음에 출장 손님이 다수 이렇게 고객 손님들이 확보가 된 상태라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상권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본 개별적인 물건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 물건은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한번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출은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겠죠. 매출은 숙박 매출하고 대실 매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은 숙박이 70%, 대실이 30%, 이런 비율이 제일 좋거든요. 만약에 월 매출이 7천만 원이면요, 7천만 원이면 77에 49, 4,9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숙박 매출에 2,100만 원의 대실 매출을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100으로 올리는 과정이 제일 좋은 비율입니다. 이게 제일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이론상에 그렇다는 거죠.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따라서 이제 숙박 매출이 70%를 오버를 하고 대실 매출이 30% 미만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대실 매출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플러스 알파만큼 매출이 그만큼 상승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박 매출이 높고요. 대실 매출이 30% 미만입니다. 네, 미만인데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운영하기가 수월하다. 오후 5시경에 만실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소유자 여러분께서 좀 일찍 퇴근해도 되겠죠? 네, 벌써 만실이 됐는데 직원들에게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끔 전화 좀 잘 받고 관리 좀 잘 해줘 이렇게 하고 조기 퇴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호텔에 모텔에 상주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말이죠. 직원들이 서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직률이 낮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호텔 황제도 말이죠. 이 직원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요. 예전에 한 10년 이전의 직원분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데를 선호를 하셨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분들이요 무조건 월급만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호텔 황제도 구인 광고를 보고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인 광고를 보면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복지를 먼저 봅니다. 복지. 숙소가 어디를 숙소를 배정해 주는지, 지하에 숙소가 있는지, 아니면 객실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지, 아니면 옥상에 숙소가 비치되어 있는지, 또는 식사는 어떻게 제공해 주시는지, 그 다음에 업무량은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월급을 얼마 주시는지 광고를 보고 이제 찾아뵙고 미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현재 직원분들은 더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업무량이 별로 없는 데에서는요,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모텔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월급도 어떻습니까? 조금 적게 줘도 직원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 경비 중에 우리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부담스럽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 경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단점. 네, 단점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말이죠. 카드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카드 비율. 네. 현금 비율보다도 카드 비율이 높다. 우리가 이제 매출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분석을 많이 하죠. 카드 매출, 네. 소셜,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올리는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매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현금 비율은 우리가 30%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드하고 소셜 매출이 한 70% 이렇게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굉장히 효과적인 매출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현금 비율이 더 높은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도 있고요. 물론 30%도 안 되는 더 낮은 그러한 호텔, 모텔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이 정도다. 물론 이제 현금 비율이 더 높으면 더 이상적인 비율이겠죠. 예를 들면 뭐 드라이빙 무인텔 이런 데는 현금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비율을 높은 호텔이나 모텔을 선호하시는 우리 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드라이빙 무인텔도 이제 많이 선호하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비율을 유지만 해도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해당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이 많이 오시는 손님은 어떻습니까? 카드 비율이 상대적으로 소셜 비율은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소셜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네, 광고비도 더 많이 들고, 뭐 예약한 손님에 의해서 뭐 10% 정도 일정한 수수료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셜 매출 비율이 좋느냐, 카드 매출 비율이 좋느냐,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는 카드 비율이 더 유리한 거죠. 네, 비용이 덜 소요되니까. 그래서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카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의 부담이 조금 더 높다. 현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단점은요. 이제 아까 대실 비율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적다. 그래서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객실이 이제 35개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그런 상권은요. 월요일 날 오셔서 목요일 날까지 거의 제숙을 하십니다. 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출장을 오셔서요. 이제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예, 이제 제숙을 하시고요. 목요일 날 네. 이제 금요일까지네요. 금요일까지. 네. 5일 동안이죠. 네. 5일 동안 이제 업무를 보시는데 5일 동안 보통 출장을 오시면 이제 5일 동안 출장 업무를 보시죠. 5일 동안 출장 업무를 보시는데 금요일 날은 일을 마치면 이때는 이제 집으로 가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제숙을 많이 하십니다. 제숙을. 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본인 직장에서 출장 가는 데가 상당히 좀 멉니다. 상당히 좀 멀면, 월요일 날 좀 늦게 도착하면은 업무 보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일요일 날 미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일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네, 이렇게 5일 동안 제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뭐 이렇게 제숙을 하시는데 어떤 이제 출장 손님들은 월요일 날 오셔서 뭐 목요일 날 가시는 손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보통 4일 동안 제숙을 한다면 그 객실에 그 짐을 보관을 해 놓습니다. 손님들이 네, 짐을 보관을 해 놓으시면은 대시를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객실 35개에서 만약에 제숙이 월요일 날 20개가 잡혔다. 그러면 화요일부터는 어떻습니까? 15개만, 객실 15개만 숙박을 판매하면 만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운영하는 직원분들이요, 굉장히 일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예요. 호텔 황제가 오늘 월요일 날 근무하는 당번입니다. 제가 오늘 제숙 손님을 20개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다 결제를 다 받아놨습니다. 미리 선물로.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날 화요일 날 근무하는 저하고 이제 맞당번을 하는 근무자가 출근했을 때 화요일은 말이죠. 객실 15개만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다 판매를 해놨으니까 그럼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맞당번이 월요일 날 근무하면 제가 또 화요일부터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대실 매출 같은 경우는 객실 30개 중에 15개만 남아있거든요. 예. 짐을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15개에서 우리가 대실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예. 대실을 15개로 회전율을 좀 높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근무할 때는 좀 성향이 좋은 그 출장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짐을 낮에 우리가 카운터에 좀 보관해 놓고 낮에 좀 대실을 판매도 되겠습니까? 라고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께서 흔쾌히 또 동의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객실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저희가 이제 카운터에 보관을 해 놔요. 그리고 대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방을 또 깨끗이 청소하고 이분이 오실 만한 시간 전에 미리 또 짐을 저희가 거기에 또 갖다 놓죠. 그러면 이 고객님도 자기 뭐 소지품 잃어버린 거 없고 그만큼 사전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님과 호텔과의 그 어떤 끈끈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정이랄까요, 믿음이랄까요, 이런 신뢰감이 형성이 돼서 다음에 또 출장을 오시게 되면 저희 또 호텔이나 모텔을 또 이용해 주십니다. 고객님께서 속으로 뭐 이런 모텔이 다 있어, 이런 호텔이 다 있어, 내 짐을 왜 빼라고 그래,
물론 이러한 손님도 일부, 극히 일부는 계시는데 하나의 요령이겠죠. 네.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동의를 해줄 만한 분, 네, 평상시에 제가 서비스를 잘 해드렸으면 그 정도 좀 부탁을 드리면 흔쾌히 동의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대시를 조금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리고 이 소셜에 광고를 하는 이유가 숙박보다는 대시를 위해서 좀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 평상시에 대실 매출이 약하기 때문에 소셜 광고, 기왕의 광고비를 주고 하실 때에는 숙박보다는 대실 위주로 광고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좀 많이 준다고 광고를 하셔서 대실 비율을 높이시면은 그만큼의 플러스 알파만큼의 월 매출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호텔이나 모텔이든지 보시면 100% 이렇게 본인의 의사에 100% 만족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또 이론상에 대비를 해봤을 때 100% 적중하는 그런 호텔, 모텔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신다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크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뭐죠? 객실이 35개입니다. 35개인데요. 매출이 7천만 원이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대실 매출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객실 단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객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을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네,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말이죠. 경기도 화성에서 여러분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호텔 황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수익률과 리스크를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비례락 현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만큼의 리스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실 때 이만큼의 우리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좀 불안해. 대출을 많이 받기도 조금 좀 겁이 많이 나. 처음에 운영을 안 해보셨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이만큼의 이자를 내가 부담하기가 조금 두렵다. 그러면 내가 내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대출금을 적게 받겠다. 네, 그러면 리스크를 내가 이만큼만 내가 안고 가야 되겠다.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내가 운영을 해봤더니 대출금, 이자 그거 충분히 내가 손익분기점은 넘더라.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의 리스크를 안고 이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내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겠다. 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자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지금 호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애독하고 계시는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 된다. 얼마만큼의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겠느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똑같이 평균적인 수익률, 평균적인 우리가 리스크, 이만큼의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간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아니고요. 이 정도의 내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 정도 수익이 상승했죠. 그렇죠? 이만큼의 수익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비례에 대한 그래프보다도 노란색으로 호텔 황제가 그려놓은 이 그래프 위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텔을 취득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분석을 하시고 임장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수익률을 먼저 보지 마시고 리스크를 먼저 보셔라.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 시점. 취득 시점에는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수익률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취득 시점에서는 비례관계에 맞는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운영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운영을 알면은 리스크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여러분께 한 번씩 이제 팁을 드릴 때 말이죠. 운영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 또는 유흥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 본 물건처럼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의 각각의 장단점을 호텔 황제가게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운영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연인이 많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도 좋지만, 이렇게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이자 지급액. 융자 현재 32억 채무 인수 받으신다고 가정하시면요, 이자율이 4.5%입니다. 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1억 4,400만 원이고요.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1,200만 원입니다. 월 매출 7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초기 자기자본 13억 투자하시죠? 네. 13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7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46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2.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실 매출을 조금 신경 써서 광고를 조금 더 투자하시고요. 대실 매출을 신경 써서 우리가 운영하신다면 월 매출 7천만 원에서요,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이 상승하겠고요. 여기에 따르는 수익률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호텔 황제가 약속드린 대로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이제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호텔 황제가 이렇게 더운 날에도요, 고객님을 모시고 임장 활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저기 전라남도 또 경상남도까지도 최근에 다녀왔고요. 그러는데 이제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호텔 황제가 이제 임장을 갔는데 말이죠. 이제 고객님, 저희 고객님은 이제 차에서 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계시고, 이제 소유자, 사장님을 먼저 이제 뵈러 카운터에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손님하고, 이분이 이제 6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손님하고 좀 미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층 카운터에 제가 좀 부득이하게, 건물주 사장님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고요. 이쪽이 이제 건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이라고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오면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하시죠. 네. 차량을 이렇게 파킹을 하시고
저희 고객님도 이제 여기에 파킹을 하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니까 이쪽이 이제 카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운터. 네.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휴게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차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손님이 오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주차장에 이제 제가 이쪽에 이렇게 서 있었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손님이 이렇게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빨리 이렇게 숨었습니다. 예, 손님이 보시면 안 되니까. 예. 호텔이나 모텔은요, 대시를 받는 호텔이나 모텔은 1층 로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근무자 1명 내지 2명 이렇게 딱 그분만 계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분위기거든요. 여기 오셔서 이제 호텔 황제가 이제 휴게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 카운터 직원이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나 봐요. 예. 딱 봐도 대실 손님입니다. 대실 손님인데 오셔서 결제하시고, 보통 남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결제하시고요. 여자분은 이쪽으로 가십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딱 대기하고 있죠. 버튼 누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손님이 계산을 하고 키를 받으시고 파우치를 받으셔서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딱 내려오는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서 남자분이 이쪽으로 걸어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그러한 시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제 남자분, 여자분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타서 이제 올라가시고요. 다음에 손님이 오면 또 받고 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에 두 팀이죠. 두 팀이 4명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올라가게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입시를 하실 때에는 꼭 반드시 굉장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대시를 한 500개를 받는데 한 번 정도 부득이하게 두 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시라는 과정에 있어서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누구의 미스죠? 카운터 직원의 미스예요. 예. 카운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객실 프로그램도 싹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CCTV도 다 보지 않습니까? CCTV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다른 차량이 진입을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진입을 해요. 이게 첫 번째 팀, 이게 두 번째 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팀이 주차장으로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주차장 라인에 어디에 파킹하는 것만 봐도 이게 대실 손님인지 숙박 손님인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만약에 몰랐을 때 감지를 못했다, 판단이 안 쓴다 그러면 일단은 숙박 손님이 아니고 대실 손님이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빨리 이 손님들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오시죠. 오시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6층에 올라가 있겠죠. 걸어 오시는 순간에 빨리 가가지고 버튼을 또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오게끔. 왜? 내려와 있어야 이분들이 또 엘리베이터를 빨리 타고 올라가기 쉽겠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카운터 직원분이 실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A팀, B팀 4명이서 이제 올라가게끔 호텔 황제가 보니까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손님이 주차장에 딱 여기 파킹을 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파킹을 했는데 한 5초도 안 돼서 두 번째 손님이 딱 파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먼저 들어오셨죠. 그러면 두 분 다 절대 차에서 안 내립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요 절대 차에서 안 내려요. 왜? 이분들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내려줘야 우리가 근무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분의 눈치가 보이고 이분들도 이분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CCTV 모니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내리세요. 이분들이 먼저 내리셔서 입실을 합니다. 카운터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은 한 5분 있다가 카운터로 오십니다. CCTV를 보고 있으면 손님들도요 아주 눈치가 빠르셔서 그렇게 입실을 합니다. 하물며 손님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서로 판단해서 부딪히지 않게끔 입실을 하는데 카운터 직원이 그런 캐치가 없어서 두 팀을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객실로 이동하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호텔 황제가 카운터에 있는데 5분이 지나도록 A팀, B팀 두 팀 다 안 나오십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호텔 황제가 키를 하나 들고 파우치도 하나 들고 1번 차량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통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있죠. 운전석에 가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직원인데요 잠깐 쉬었다 가시게요. 그런데 손님이 창문을 이만큼 열거든요.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제가 키하고 파우치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저한테 현금 2만원 계산해 주시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입하셔서요. 이 구조를 모르죠. 손님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쪽 현관으로 입실하셔서 보시면 왼쪽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1층으로 내려놨거든요. 내려서 바로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키하고 파우치를 드리고 그럼 손님이 저한테 2만원을 줍니다. 손님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손님이 이렇게 올라가시죠? 저랑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손님이 이렇게 가시고 저는 카운터로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분 있다가 이 손님이 또 들어오세요. 이 손님이 이렇게 중간에서 말이죠. 카운터에서 단순하게 돈을 받고 키를 주고 이게 카운터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고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왜? 고객님들이 불편하면 매출을 플러스만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만큼 하락시키는 요인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모이고 모아서 매출이 하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운영을 잘 못하면 매출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손님들이 보시면은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직원 운영을 상당히 오래 한 베테랑 직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님들이 호텔 황제를 봤을 때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나 본인에게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카운터에 있는 저 직원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 호텔을, 저희 모텔을, 대시를 꾸준히 이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실 때 그 운영에 대한 방법이 몇백 개,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운영하시다 보면 능력 있는 직원분들한테 어깨로 넘어서 이렇게 배우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호텔 황제가 여러분의 가려움증을 바로바로 즉시 해소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취득 시점도 중요하고 운영하는 시점도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호텔 황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크 그래프가 지워졌네요. 이 리스크를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비즈니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하고요. 특히 이 카운터 직원이 정치를 잘 해야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단적인 예 한 가지를 가지고 호텔 황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